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플앤스토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철입니다. 우선 저희 피플앤스토리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플앤스토리는 이야기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단순히 전자책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여있는 이야기를 믹싱하고 그거를 육성해서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제2판권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작가들을 관리해서, 즉 음악 사이트에 보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작가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작가들이 선순환적인 구조, 즉 책을 창작을 하게 되면 그 창작을 이게 가치 있는 그림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게 드라마에 맞는지 연극에 맞는지를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이 책들이 다양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피플앤스토리의 하나의 고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플앤스토리는 그 2014년 작년부터 해서 약 13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13개월 동안 준비해서 작가들을 많이 모았고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도 많은 작가들을 모으고 국내 유명한 탑 작가들을 모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작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컨텐츠가 만들어진 컨텐츠가 믹싱돼서 좋은 킬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투자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책 시장이나 전자책 전체 큰 거 우리나라의 공약 2조 원 시장이라고 보면 거기에 3%가 출판 시장입니다. 전자책 서비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뭐든지 개인 작가라든가 규정에는 대형 출판사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시장 형성이 이제는 개인 작가 아니면 그 개인 출판사, 중소 출판사로 60%가 넘게 시장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히 전자책 서비스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장르 문학입니다. 즉 연애소설, 무협, 판타지, 라이트 노벨, TL 소설, BL 소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15년, 16년 보면 약 1200, 1400억 시장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10대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티스토나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나 교보나 예스 입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 피플앤스토리 이 성향에 맞춰진 컨텐츠를 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단순히 뭐 B2B 서비스, B2C 서비스는 1차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것을 잘 가공해서 3차원적인 서비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게 저희 피플앤스토리입니다. 사업,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먼저 경쟁사를 좀 한 4군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금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이트가 4곳이 있는데 뭐 관계된 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조하나를 보면 굉장히 고딕한 겁니다. 지금 전자책 장르 소설 서비스를 옛날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들이, 킬러 작가들이 한 번 올라왔다가 다른 데로 대형 작가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큐브라고 TV 광고도 많은데 가장 큰 소설 사이트인데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다면 B2B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SK에서 그 작가 부분을 끊게 되는 순간 매출의 80%가 없어지는 그런 큰 고난한 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타개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폭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웹소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소설부에 갑자기 등장한 사이트인데 문제점은 여성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웹소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변화된 장르 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비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B2B라든가 앱 또한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 상황. 나중에 허니앤파이라고 해서 작가들을 모아서 똑같은 다른 어나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트에서 하지만 이 경쟁사들의 대부분에 보면 완만한 매출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전자책 잘 만들어서 좋은 콘텐츠로서 잘 팔면 되지 않나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출하기 때문에 개방 형태로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대형 작가들이 쉽게 내가 내 웹에
조합에 들어가서 글을 한번 써보고 잘되는 네이버로 가야지. 이런 모델을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정량화되고 과거 안전한 수익 기반, 뭐 잘 벌고 있는데 뭐 뭘 더 비즈니스 모델을 해? 라고 하는 판단이 많이 있는 거고, 신개념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 라이트 노벨이라든가 TL이라든가 미생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 적극적인 부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피플 앤 스토리는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가 육성 시스템. 즉 작가 육성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한 1년 동안 직접 작가를 만나러 다녀봤어요. 김천, 울산, 부산, 부천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작가들이 로망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고정된 수입을 갖고 싶다. 두 번째, 나는 정식화된 모델, 내가 만들 수 있는 블로거 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정말 대형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녹여준 게 우리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거. 즉 대형 작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하이텔 시대의 무협 작가에서 우리나라 1위 작가를, 이 작가를 모셨습니다. 그분이 울산이 집입니다. 울산에 가서